물을 끓일 때 나는 소리, 아침 햇살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세수를 하며 나는 물소리. 이 세 가지는 제가 여든을 넘기고도 매일 듣고 싶은 소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놓치지 않는 건 물소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 몸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죠. 제가 올해 90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몸을 씻는 일입니다. 전신 샤워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매일 씻습니다. 그건 바로 저 자신을 인간답게 유지해주는 작은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매일 씻어야 하는 신체 부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청결을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존엄, 자존감, 장수, 심지어 인생의 품위와도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늙는다는 건 몸이 불편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몸이 불편해진다고 해서 사람다움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자기 위생,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매일 씻는 습관입니다. 손. 가장 많이 쓰면서 가장 소홀히 여기는 부위. 손은 우리 몸 중 가장 자주 쓰는 부위입니다. 식사할 때, 화장실을 다녀온 후, 외출 후, 심지어 TV 리모컨을 만질 때도 손을 씁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손 씻기를 종종 잊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별일 없겠지 싶기도 하니까요. 그런데요, 손을 씻지 않으면 감염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특히 노인은 면역력이 약해져서 손에 묻은 세균 하나가 장염, 폐렴, 피부병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는 단순한 손 감염으로 손가락을 절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손은 외부와 가장 자주 접촉하는 곳입니다. 반드시 하루에 여러 번 씻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비누칠만 하는 게 아니라 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 밑까지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발. 우리를 지탱해 주는 기둥. 노년기의 발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중요해집니다. 발이 불편해지면 걷기가 어려워지고 걷지 않으면 장기도 빠르게 노화됩니다. 그런데 발은 하루 종일 양말에, 신발에 갇혀 있는 곳입니다. 습기가 차고 통풍이 잘 안 되는 구조죠. 그래서 곰팡이나 무좀, 습진이 생기기 쉽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가장 많이 보는 질환 중 하나가 노인의 발 무좀입니다. 그게 심해지면 냄새도 나고 살같이 벗겨지고 통증이 와서 걷는 데까지 문제가 생깁니다. 발은 무조건 매일 씻어야 합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 발톱 및 뒤꿈치까지. 따뜻한 물에 하루 한 번이라도 담가 보세요. 그건 단순한 씻기가 아니라 나를 아끼는 의식입니다. 입과 혀. 보이지 않지만 병의 시작이 되는 곳. 노년기 구강위생은 건강의 출발점입니다. 충치나 입 냄새 때문이 아닙니다. 입속 세균은 폐렴, 심장질환, 당뇨, 합병증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혀는 잘 씻지 않으면 백태가 끼고 세균이 번식하며 음식 맛도 없어집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80세 이후에도 입냄새 없이 건강한 분들은 예외 없이 구강위생에 신경 씁니다. 이를 닦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혀 클리너로 하루에 한 번 혀 표면도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입속이 개운해야 마음도 개운해집니다. 치아가 없어 틀니를 쓰는 분들도 꼭 틀니를 분리해서 세척해야 합니다. 그냥 물에 헹구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청결한 입은 소통의 시작이고 식사의 즐거움입니다. 생식기. 말하기 꺼려도 꼭 필요한 부위. 많은 어르신들이 생식기 청결을 말하기 꺼려 합니다. 하지만 이 부위는 나이 들수록 더 신경 써야 하는 곳입니다. 청결하지 않으면 가려움, 염증, 악취, 심지어 감염성 질환까지 생깁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건조해진 상태에서 세균이 침투하기 쉽습니다. 씻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중요합니다. 강한 비누 대신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하루 한 번은 반드시 씻어야 합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자일수록 청결을 유지하는 게 소변기계 감염 예방에도 좋습니다. 이 부위를 씻는다는 건 나를 나답게 유지하는 일입니다. 자기 존엄을 지키는 작은 습관입니다.
얼굴, 세수를 한다는 것의 의미. 어떤 날은 세수조차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수를 하루도 거르지 않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는 그 순간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피부는 건조하고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얼굴을 물로만 대충 헹구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안은 하루를 여는 의식이자 나를 가꾸는 출발점입니다. 기름기, 땀, 먼지. 이 작은 것들이 모여 트러블이 되고 피부 노화가 가속됩니다. 부드러운 폼 클렌저로 아침, 저녁 따뜻한 물로 살살 문질러 보세요. 그리고 세안 후엔 수건으로 꾹 눌러 닦고 가볍게 보습제 하나만 발라도 달라집니다. 얼굴을 씻는 건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통로를 닦는 일입니다. 씻는다는 것, 단순한 청결을 넘어서 사람은 몸이 불편해질수록 씻는 일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씻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한다면 도움을 받아서라도요. 씻는다는 건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수를 하고 손을 닦고 발을 씻는 일은 작은 행동이지만 내 삶에 질서를 줍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보면 위생 상태가 좋은 분일수록 눈빛이 반짝입니다. 자기를 돌보는 힘이 남아있다는 건 삶에 대한 의지가 남아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이렇게 씻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물을 끓입니다. 그 물로 손을 씻고 얼굴을 닦고 입을 헹굽니다. 짧게는 3분, 길게는 10분. 샤워를 매일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5곳은 하루도 빠짐없이 손을 댑니다. 왜냐고요? 그게 제 삶의 윤기이자 저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예의니까요. 결론. 몸은 늙어도 품위는 씻겨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점점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매일 내 손으로 씻는 일만큼은 아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손, 발, 입, 생식기, 얼굴. 이 5곳을 매일 씻는다는 건 내 몸을 돌보는 일이자 내 인생을 돌보는 일입니다. 씻는 건 존엄입니다. 씻는 건 자기 돌봄입니다. 씻는 건 장수의 시작입니다. 내 몸을 닦는 이 작은 의식이 내 삶을 맑게 해줍니다. 오늘도 내일도 몸은 늙어도 이 5곳만은 꼭 씻어주세요. 그것이 당신을 오래도록 당신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